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보자면, 미국 증시 되게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PCE가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이기도 하면서 3월 달에 5.2%보다는 확실히 꺾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깎이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증시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금리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요거 이제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에 이 금리 관련해서는 괜찮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PI나 PPI 역시도 여기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줄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115.07달러 플러스 0.8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 혼조의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달러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원 달러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줄어들고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원 달러의 행방에 대해서 한번 무제한적으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보면서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같이 봤던 PC 숫자 5%대 아래로 꺾인 4.9%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현재 증시에 내부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CEO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바닥 신호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인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역시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요거 왜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파색이 옅어진다. 미국 증시 짙어지는 상승 기대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남은 이 FOMC 두 번에서 50pp씩 두 번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미국의 금리가 2%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야기를 했던 게 3에서 4%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50bp씩 두 번 더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속도를 조절을 한다고 25bp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번은 쉬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이제 지금 물가가 확실하게 꺾이고 있는구나 라는 시그널과 엮여갖고 긍정적인 지수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겠구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긴축이죠. 근데 중국은 이 완화예요.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였다면 유럽 쪽에 조금 더 영향을 한국 증시가 많이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 중국 쪽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중국 쪽에서 금리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유럽도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P5 공장을 증설할 준비를 돌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설 준비하면은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공장의 틀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이 먼저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갔다면 거기다가 이제 장비를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 세팅 끝나면 이제 소재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재까지 부품까지 보는 이렇게 순서대로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요거 한번 재밌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장비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햇빛과 바람이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OCI가 급등을 했죠.
제가 이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조선사 쪽이 비상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조선 쪽이 뭐 때문에 비상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이 불황 때 숭령공들이 다 떠나고 지금 이때 숭령공들의 위치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안 나와가지고 산업현장이 멈출 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재 쪽이, 자, 과연 여기서 이걸 버텨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못 버텨 나가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이 중국산이 대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중 1에서 수입하는 핵심 물자 중 75%가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요거를 이제 딱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우리 중국 한번 이탈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한국의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엮여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수년 100년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한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라는 게 사용하면 할수록 수명이 계속해서 깎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수명을 100년까지 늘린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용화까지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큰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테슬라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제외하면 다 저리 가. 약간 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0년이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 전기차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고 쳤을 때 얘는 그냥 쭉 쓰면 되는 거니까 조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더라도 테슬라 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경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니까 테슬라 제외하면 다 저리가. 그러니까 테슬라랑 엮여 있으면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 이게 과연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상용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었을 때 더더욱 그런 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곤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가격 자체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싸다라고 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근거 있는 이슈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미국 쪽에서 물류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선항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항구들이 지금 뭐 파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분유 대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 물류가 얼마나 심각한 대란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봉쇄가 특히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기업 업무 재개를 위해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다른 생각으로 이제 보자면, 공장 돌아가면은 여기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겠구나. 근데 미국 쪽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항구 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중국에서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 컨테이너 선박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준비가 과연 될까? 그러면 당연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올 한 해 예상을 전망을 해보자면 대략 13조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이익이. 그러면 현재 HMM이 갖고 있는 현금이 10조 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10조에다가 올해 순이익만 13조야? 그러면 이 돈으로만 올해 딱 끝났을 때 뭐 이것저것 세금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한 20조 정도는 남겠네?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운임지수까지 여기서 만약에 폭등한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13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20조로만 친다라고 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감안하고 시가총액을 지금 딱 보면은 16조예요. 쌉니까? 비쌉니까? 물론 이게 3% 떨어지기 전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16조면 되겠죠. 아무튼 16조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순이익이나 현금 자산을 봤을 때 20조 이하라는 걸 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 매우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PER 기준으로도 1 조금 넘는 수준이고 여러 가지로 딱 봤을 때 현재 여기서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빠질 수도 있죠. 무역의 매각 이슈도 약간 잠잠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위치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HMM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위치도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자면 자, 개인 대마 물량 제대로 털렸죠. 이게 얼마야 도대체? 이걸 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여기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240선 위에 있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조금씩 기다리면서 보되 여기서 딱 딛고 올라갔을 때 이 다음 매물대인 한 4만 원 조금 아래까지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 위치에서 정리를 총정리해 보자면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 회사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심각한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알 수 있으니 다음번 올라갔을 때 4만 원 조금 아래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해서 정리를 마쳐봤고요.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 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저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